유소년 때는 리듬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속도가 중요하다면서요. 리듬을 가지고 훈련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리듬이 깨지는데 이건 뭐야? 리듬과 속도, 시합이 유럽 유소년 축구에서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Okay, let's go. 유럽 축구는 빠릅니다. 달리기가 빨라서 빠른 걸까요? 뭐가 빠르고 이 선수들은 왜 빨라진 걸까요? 유럽 유소년 축구에서 말하는 속도는 단순히 달리기 빠른 아이가 아닙니다. 유럽이 말하는 속도는 게임 속도입니다. 성인이든 유소년이든 게임 속도가 빠릅니다. 즉, 보고 결정하고 전환하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린 나이에 더 빨리 뛰어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항상 빨리 뛰어서 유명했던 선수는 몇 없습니다. 앙리, 오웬, 가레스 베일, 은바페, 덴벨레 정도?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빠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달리기가 아니라 게임 속도를 올리라고 합니다. 다리가 빨리 움직이는 속도를 높이다 보면 움직임은 경직되어지고 리듬은 깨집니다. 하지만 보고 결정하고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면 속도는 리듬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리듬을 먼저 보겠습니다. 속도는 잠시 내려놓자고요. 유럽에서는 빠른 개인기보다 리듬이 먼저입니다. 리듬이란 발을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제 디디고 언제 터치하고 언제 멈출지를 몸이 아는 상태입니다. 리듬이 없으면 아무리 빨라도 움직임은 깨지고 경직됩니다. 그래서 유럽 유소년에서는 먼저 일정한 템포, 반복되는 패턴, 예측 가능한 흐름 속에서 리듬을 만듭니다. 일정한 템포, 반복되는 패턴, 예측 가능한 흐름.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콘 드리블입니다. 콘 드리블이 바로 이 리듬을 위함입니다. 콘 드리블은 볼터치를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콘 드리블을 볼터치 훈련으로 사용해 싫어졌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볼터치를 위해서는 1대1 게임형 훈련, 소규모 게임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건 무려 네이처에 실렸던 연구를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유럽은 왜 기본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콘 드리블은 리듬입니다. 자, 그런데 지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9세 이하 아이들은 반복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U10 이하의 아이들에게 반복 훈련이 들어가는 리듬, 콘 드리블 대신 전환 속도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없는 콘 드리블만 반복할 때에도 디테일에 신경 쓰지 않고 느리더라도 리듬이 있는가 정도만 신경 씁니다. 어디로 볼 터치해야 하는지 설명은 해주지만 디테일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나이 때 발이 빠르게 움직이는 건 결과로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이지 훈련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콘 드리블, 볼 스킬을 빨리 하는 아이들은 팀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개인 훈련의 결과입니다.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고 리듬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괜히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개인 훈련의 결과입니다. 혹은 벌꿀 오소리의 결과입니다. 자, 그럼 드리블을 할 때 리듬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리듬만 있으면 아이는 움직임이 결국 굳어집니다. 결국 정형화됩니다. 리듬 타면서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수비수가 한 명 더 들어오면 음악을 꺼야 하나요? 유럽에서는 리듬이 생긴 다음 아주 작은 변화를 주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걸 작은 디스럽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콘 드리블이 아니라 자극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속도는 여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호 하나, 방향 하나, 선택 하나만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가 나오면 방향을 바꾸고 신호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 리듬은 유지되지만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유럽에서 말하는 속도입니다. 다리의 속도가 아니라 전환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선택 후 다른 리듬으로 빠르고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 이게 리듬과 속도의 공존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속도를 따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속도는 모든 훈련에 자연스럽게 녹아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피지컬 리터러시가 높아지고 리듬이 안정되고 전환이 자연스러워지면 아이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이게 유럽이 말하는 속도입니다. 그럼 선수들을 빠르게 하기 위한 훈련은 안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합니다. 보통 유럽의 훈련은 짧은 웜업 후 피지컬 훈련, 볼 스킬 훈련, 게임형 훈련으로 이어집니다. 피지컬 훈련 때 선수들이 빠른 발을 가지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그 훈련을 할 때에도 자극을 주어 빠르게 반응하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어떤 훈련이 있는지 집 밖에서 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 동영상을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달리기가 빠른 앙리, 음바페 같은 선수들은 따로 훈련을 안 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역시 합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의 영역입니다. 개인 트레이너와 훈련을 하거나 선수 스스로가 훈련을 하는 거지 클럽에서 스프린트만 훈련하지는 않습니다. 스프린트 훈련을 하더라도 자극, 선택, 전환, 훈련과 함께 합니다. 정리하자면 U10에서는 몸의 움직임은 리듬을 가지게 하고 그 리듬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빠르게 선택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실전 자극이 들어오는 게임형 훈련이 U10 이하 훈련을 지배하게 됩니다. 1대1은 이 속도를 높여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빠와의 1대1은 아이의 리듬을 깨지 않는 속도로 아빠가 맞춰주기 때문에 속도와 리듬 모두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아빠가 풀파워로 애 무조건 이기려고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빠와 1대1만 하면 속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1대1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게 U10의 학원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풋살입니다. 풋살은 리듬을 더 짧고 정교하게 만듭니다. 공간이 작고 더 빠른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풋살에서는 리듬이 없으면 바로 막히고 타이밍이 어긋나면 바로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주변을 계속 살피며 적절한 동작을 끊임없이 빠르게 선택합니다. 그 동작이 적절하지 않았을 때 혹은 리듬을 잃었을 때 공을 뺏깁니다. 풋살은 아이의 발을 빠르게 만들기 위한 환경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좋은 선택을 하게 하고 리듬을 잃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발이 빠르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벌꿀 오소리 영상을 봐주세요. 그냥 발 빨리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 저 통통한 아이를 봐주세요. 몸이 느립니다. 하지만 저 아이의 게임 속도는 매우 빠르고 자신의 리듬 안에 어떤 동작을 선택해야 다음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는 덩치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 혹은 뼈가 두꺼워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이들 어디에 초점을 두고 훈련해야 되실지 아시겠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런 아이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 게임의 속도를 보기 때문에 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계속 유지하며 키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파워형 선수, 사비 알론소, 기성용 같은 선수들이 축구를 어렸을 때 그만두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훌륭한 선수로 자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렸을 때는 마룻바닥에서 풋살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매끈한 잔디 혹은 인조 잔디는 리듬을 만들기 좋은 환경입니다. 풋살은 그 리듬을 날카롭게 가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잔디와 풋살이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로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어린 나이, 축구가 익숙하지 않은 선수일수록 공이 천천히 굴러가는 천연 잔디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공의 예측성이 가장 높고 안정적인 인조 잔디입니다. 그리고 인조 잔디에서 충분히 리듬을 익혔을 때 풋살로 옮깁니다. 그렇다고 수준에 따라 계단처럼 천연 잔디, 인조 잔디, 풋살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협회와 클럽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U9까지 풋살의 비중을 높이고 그 이후에는 축구장의 사이즈가 넓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풋살의 비중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풋살을 권장하고
남미에서는 더 오랫동안 풋살의 비중을 높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건 아시잖아요. 선수들은 잔디, 인조잔디에서 리듬을 익히고 풋살, 마룻바닥에서 그 리듬을 빠른 게임 속도 안에서 테스트하고 갈고 닦습니다. 여기에서 3살부터 1대1로 드리블이 익숙한 벌꿀 오소리들과 그렇지 않은 귀염둥이들의 훈련 목표가 크게 갈립니다. 그런데 저의 영상도 이제 2번째 영상으로 갈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동안 행복 축구하세요.